안녕하세요. 시와여근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준호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서 질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 보도록 하시죠. 자, 14년 만에 일본이 한국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정작 외교적으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고 나왔다. 그래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요. 어, 이 관련해서 이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관련된 그 지문 논문 있으면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문장부터 이제 보시도록 할까요? Although Japan called South Korea a partner for the first time in 14 years, the Dokdo Island, uh, the Japanese diplomatic blue book claimed that the Dokdo Island is a Japanese territory. 자, 풀어보죠. 14년 만이라고 해서 이 만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짧은 그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뭐 10초 만에 다 맞췄어. 그 많은 걸 이런 식으로 할 때 in just 10 seconds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최초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는데요. 그게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리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최근에 가장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자주 들어볼 수 있고 지문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반 정도 군사훈련이 중단이 됐었죠. 그런 식으로 늘 하던 반복해서 행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됐을 때 그 휴지기를 나타내는 중단기를 나타내는 hiatus라는 HIATUS 그 단어를 써서 after about 3-year hiatus 그러면 약 3년 만에 훈련이 재개됐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47년 만에 무죄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번밖에 행해질 수 없는 행위가 정말 오랜 그 세월 만에 할 때 after 47 long years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그런 건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무죄 판결 같은 이런 식이 될 때 제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풀청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4년도 일본에 외교 청소도 뭐 파란색을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라고 부르게 된 게 외교 분야에서 이제 내는 백서는 기본적으로 청색을 맨 처음에 이 서구권에 썼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별명이 붙어서 외교 분야의 백서는 청서라고 그래서 블루북 내지는 블루 페이퍼 이렇게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서는 말 그대로 이제 화이트 페이퍼죠. 그렇게 해서 일정 이 기간 동안 추진했던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통괄해서 다 내용을 담는 그런 기록문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외교 백서와 청서 구분해서 간단하지만 쓰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Calling the Dokdo Island Takeshima on 16th, the Japanese government once again repeated its preposterous statement that it's a Japanese territory. 자, 망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망스럽게 이 망언을 얘기할 때 ridiculous, preposterous, absurd 이런 말도 다 똑같이 다 통용이 되죠. 그리고 같이 함께 이제 추가로 정리해 보실 게 여기서 외쳤다라고 하는 게 이 shout가 맨 처음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 고래고래 고함을 친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제 claymore라는 그 어떤 아우성치다라는 느낌을 내주는 그런 이제 묘사적인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단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that 이하 절로 가면 claimer that 그렇지 않고
이제 명사 그 형태로 뒤를 받아줄 때는 claim or for something 이런 구조로 가죠. 외쳤다. 자, 그러시면 그다음 보죠. 어, was calling the South Korea uh, an important neighboring state. It stressed its own stance, saying that it can accept the ruling on indemnification for forcible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forced occupation by imperialist Japan. 자, 배상. 이 손해가 발생을 하면 본인이 그 손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배상이란 말을 쓰죠. 보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은 이제 책임은 없지만 피해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금전을 전해준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보상을 하길 워낙 원해왔고 그간 한국은 배상을 원하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단어로 보상은 compensation 그리고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또 그 잘했다라고 이제 상 주듯이 하는 보상도 있죠. 그럴 때는 reward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이 배상은 기본이 indemnification인데 이게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배상일 경우에는 어, 그 reparation이란 말이 또 있죠. 그래서 그 말 자주 쓰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자, 그리고 강제 점령의 준말이죠. 일본 제국에가. 그래서 rule 이라는 말을 어, 통치고요. 참, 점령이니까 occupation 썼죠. force of occupation 썼는데, 이때 그 일본이 이제 자국민들을 이쪽에 한반도 옮겨가지고 식민지화 하려고 했죠. 그 자국민을 심어서 이쪽에 살게 막. 그래서 이게 겹치는 그 시기였긴 하지만, 이 colonial rule and colonization, 그 식민지화와 강제 점령, 이거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말입니다. Japanese the foreign minister reported on the diplomatic this year's diplomatic blue book containing covering the aforementioned contents uh, at the cabinet meeting on that day. 자, 이렇게 이제 상이라는 말이 일본은 그 장관을 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니스터를 쓰시는데 이게 이제 한국, 중국, 북한 다 틀리죠. 한국 당연히 하실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이라는 말을 쓰죠. 이 상을 갖다 부장. 그리고 북한은 그 상과 부장을 혼용해요. 상과 부장을 그 혼용하시기 때문에 아,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는 가기가 내각회의죠. 그래서 캐비닛 미팅인데 국무회의라고 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통상 그 국무자로 캐비닛을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죠. 국어 자체가 캐비닛 미팅, 국무회의. 원래 그 직역은 그 국무는 state affairs가 되겠는데요. And um, Tokyo releases the diplomatic blue books recording uh, its diplomatic activities and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te of affairs, recent international state of affairs within April each year. 자, 이렇게 해서 발표는 뭐 그 구두로 하는 어나운스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라고 나왔지만 이제 청서 같은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슈나 릴리즈를 쓰셔야 돼요. 정식으로. 자, state affairs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보실까요? Uh, in the diplomatic blue book,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with regard to the Dr. Island, quote unquote, Takeshima is a clearly Japan's inherent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in light of historical facts. And Sou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and unlawfully occupying Takeshima without legal grounds, without grounds, by, for instance, maintaining a permanent presence of the security uh, police. 자, 다시 이제 보실까요? 이 고유의 용토라는 말이 있죠. 고유라는 말은 원래부터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indigenous territory 이런 말을 또 영문 자체가 볼 수 있어요. 인디지너스는 그 토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토착 영토라는 말을 볼 수가 있죠. 그 아바타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공상과학 같은 그 영화에서 이 나비족의 영토를 인간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이 그네들의 땅을 이제 토착 영토라고 묘사를 한 어떤 글인데요. 어, 의미하는 바는 이 영토에 나비족들이 대대로 이어서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착과 이 고유라는 말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경비대 할 때 지금 제가 이 뜬금없이 이제 폴리스라는 말을 썼죠. 이 사실은 이 경비대만 보고는 사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비 정도는 뭐 그 시큐리티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 경찰이 지금 시큐리티 폴리스를 놓고 그걸 지금 경비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일반적이었다면 그 군부대가 이제 주둔하는 거라서 유닛 정도가 이제 붙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둔을 시키는데 그 스테이셔닝 내지는 presence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상자죠. 그 상주한다는 그래서 permanent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근거 이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는 실존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 사후에 그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 자료를 뜻하는 이 근거라는 거는 이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실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전 성격이죠. 그래서 근거와 그 증거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증거는 당연히 에비던스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security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썼는데요. security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것들을 쭉 한번 일별해 보시면 공동경비구역. 자, 그다음 시큐리티 포스가 보안군인데 이거 공군 쪽에서는 밀리터리 폴리스처럼 군사 경찰을 씁니다. 자, 그다음 국제안보지원군. 그다음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적으로는 공안. 자, 그다음이 군대 용어로 중요한데요. 외곽 경계라는 말로 지금 외곽 경계. 그다음에 시큐리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될 수 있겠고요. 센스 오브 시큐리티는 국가적으로는 안보 의식, 개인적으로는 안도감 하시고요. 자, 시큐리티와 시큐리티즈가 있죠. 이게 복수 형태로 가면 증권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는 현재적으로는 이제 보안 시장이 제일 많은데 보안과 이제 이거는 증권 시장, 단복수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때가 꽤 많습니다. 영문에는. 그 다음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비밀 취급 인가죠. 줄여서 워낙 길어서 비취 인가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 경제와 사회적 보장, 그리고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 이러면 이쪽은 안전이잖아요. 이게 그 세이프티가. 시큐리티도 안전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이럴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I feel safe and secure 이렇게 하면 나는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올 때가 꽤 많거든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군사용어를 했을 때 여기가 외곽 경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기에는 공동 경비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있고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비라는 말은 시설 기준으로 땅, 지역,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건, 공동으로 한국은 한국을, 북한은 북한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걸 경계라고 했을 때, 경계라는 말은 딱히 이 시설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적진에 이제 침투를 해 들어가다가 그 적군에 대해서 그 경계 근무를 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경비, 경계. 자, 그리고 경계를 나타낼 때 이제 이 동사 형태를 쓸 때 그 stand guard, stand watch 그 경계 근무 설 때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시고 Uh, in relation to this,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h, issued a protest by summoning the chief of mission, Japanese chief of mission at the Japanese embassy in South Korea. 자, 보시죠. 대사관 직급을 보면은 뭐 일단 대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대사가 엠베서더로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는 공사가 그 밑에 직급으로 해서 영사보다 위쪽으로 해서 미니스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총괄공사라고 해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총괄공사라는 거는 한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소 특이한 그 고유명사식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니스터도 아니고 지금 여기 그 화면상으로 조금 어, 작아서 제대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게 데피리 치프 오브 미션 이렇게 돼 있죠. 그 일본에 요거 같은 경우 데피리가 붙어가지고 그 총괄 그 대리공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밑에 해석급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 그래서 치프 오브 미션이라고 지금 그 총괄 공사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미니스터. 자, 그러시고 항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좋지 않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테스트로 해가지고 항의가 될 때도 있고 시위가 될 때도 있어요. 시위는 뭔지 당연히 아시죠? 현장에서 하는. 그래서 프로테스트를 그 동사를 이슈를 붙여 쓰시면 항의가 되고요. stage라는 동사를 붙여 쓰면 시위가 됩니다. 그래서 stage a protest 시위하고요. 그게 없을 때 동사가 없을 때 이제 영한 그 해석을 할 때 이게 항의인지 시위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항의를 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protestation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protestation, 항의. 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봤는데 관련된 각주 추가로 보시죠. 자, 파트너, 협력국. 자, 그 다음에 인접국, 네이버로 했죠. 그 이웃국가. 자, 인근은 그냥 간단히 nearby. 자, 그다음에 주변은 around, surrounding. 자, colony 관련됐고요. 보상 말씀드렸고, 상 얘기 드렸고, 이 역사적이라고 할 때 그 기본적으로 historical이 있고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으로 그 의미 있고 뜻깊다 그럴 때 historic 그게 significant의 의미를 담는 historic Jesus 그러면 역사적으로 뜻깊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 왼쪽에는 historical Jesus 이러면 그냥 역사상의 그 사실이었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어적으로는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역사적 이렇게도 하지만 영문에서는 분명히 이걸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부르다라는 거를 정식으로 그냥 부르다가 아니라 이 초치라고 그러죠. 초치, 외교관의 초치. 그래서 summon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summon. 자, 네, 오늘 하신 내용 잘 정리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